여담 야당 오늘 본격적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국민의힘 공천 관련 소식, 지방선거 공천 관련 소식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만이면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이 제재 공모 마감일 아닙니까? 네네. 신청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아직 안 했습니까? 네, 3시에 공천 신청 여부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고는 있는데 이 자리에서 신청을 한다 안 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예. 그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오늘 오전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당연히 이제 기자들이 가서 질문을 했는데 이때 오 시장이 당에 몇 가지 요청사항을 전달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 이렇다 할 만족할 만한 답을 받지 못했다 해서 뭔가 좀 부정적인 기류, 부정적인 판단을 좀 보여준 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기류라고 하면 공천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오늘도. 그 남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예. 그때까지 어떤 답이 오는지 보고 3시에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현재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다 안 한다 얘기가 아닌 지금의 상황에 대한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하면 좀 더 시간을 벌 수는 있는데 문제는 박수민 의원 서울 강남 의뢰 초선 의원인데요. 경제 관료 출신입니다. 예, 후보 신청을 오후에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오세훈 시장의 이렇게 조건을 거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또 당권파에서 얘기하는 플랜 B 인사에 해당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 6시에 공관위가 완전히 문을 닫을 가능성도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선 박수민 의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한번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오전 일정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오후 3시에 자신의 생각을 밝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얘기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호소 이거 어느 정도 지금 국민의힘이 받아 안아가고 있는지 평가를 좀 부탁드려요. 오늘 제가 공천 신청을 하느냐의 문제는 오늘 오후 3시에 별도의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이미 공지를 드린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구구한 추측과 억측이 나올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좀 양해를 구하겠고요. 네. 다만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오신 분들 숫자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당에 몇 가지 요청사항을 전달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만족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추후에 진행되는 것을 보아가면서 오후에 정리된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이야기가 오전에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후 3시에 자신의 생각을 밝히겠다. 오전과 오후 3시까지 별로 시간은 많지 않은데 당 지도부에서 갑자기 혁신선대위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물러납니다라고 얘기할 리도 없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저 이야기는 결국 오늘도 신청을 안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은 지금 갑자기 오늘 하루 사이에 분위기가 많이 변했습니다. 일단은 박수민 의원이라는 분이 플랜 B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퇴 선언을 했다가 사실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퇴하는 이유 중에 다 알 수는 없지만 오세훈 시장의 공천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견이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왜 원칙을 지키지 않고 물러나느냐.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지금 3시에 지금 발표되니까 시간이 다 돼가는데 굉장히 지금 좀 제가 보기엔 좀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지 않느냐. 오세훈 시장이?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또 공천을 신청을 해버리면 사실은 당 지도부가 수용한 것이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요구했던 또 어쩌면 쇄신파라든지 소신파나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당에 요구했던 부분들이 수용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얻는 것 없이 그냥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멋쩍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판단을 이렇게 아침에 지금 말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당이 수용한 부분이 없다는 그 말로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등록을 안 할 수 있지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이 몇 시간 사이에 있었던 당 지도부의 전향적인 말도 없고 또 새로운 플랜 B가 나온다는 그런 정황들이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오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입장으로 놓여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당황스러운 입장이다. 그 얘기는 결국 그런데 제가 보기에 오세훈 시장이 밀려서 공천 신청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까지 했던 언행을 보면 밀려서 박수민 의원이라는 플랜 B가 어느 정도 강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와서 저 사람이 공천 신청했으니
오늘 내가 신청 안 하면 내가 후보가 안 되겠네. 그래서 나도 신청해야지. 이건 아닐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일반적인 예, 생각인데 예. 그래도 지금 사실은 이제 좀 공간위 같은 경우도 더 이상 또 접수를 또 기회를 주기도 그렇고 예. 지금 막다른 골목에 좀 몰렸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뭐 마음을 알 수는 없죠. 저도 뭐 제 나름의 생각이고 예상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지금 그 오늘 이 하루의 변수들 사이에서 또 많은 또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좀 표현이 좀 불확실한 부분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출마는 안 한다는데 뭐 이 출마 안 하는 방법에서 출마는 하는데 무소속이냐 국민의힘 후보냐 여러 가지 방법들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지금까지 표현해 올 때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표현을 했는데 과연 그럼 그중에서 내가 어떤 선택지를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지금 내세우기에는 여러 상황들이 지금 녹록지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이다. 예. 좀 저도 궁금합니다. 예, 어떻게 좀 결론을 내릴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무소속 출마는 없다고 이미 선을 그은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측근들과 모여서 3시에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박수민 의원, 서울 강남을의 초선 의원인데 양만 의원 네. 어떤 경력을 갖고 있죠? 공직에도 있었고 기업도 하고 무엇보다 자녀가 많은 걸로 또 이렇게 유명하더라고요. 그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예. 같은 이제 그러니까 행시 출신의 경제관료 출신이죠. 보이고 갑자기 이분이 이제 주목받게 된 게 오늘 아침에 당권파인 예. 조광한 최고위원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플랜 B에 해당하는 인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이렇게 대결하는 구도가 되면 좋겠는데 새로운 것에 해당하는 인물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결국 박수민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박수민 의원이 공천 신청을 하겠노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서울시장 후보로서 오세훈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당권파가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고 그것에 해당하는 이게 플랜 B에 해당하는 인물인데 박수민 의원이 오늘 한 말이 네. 그 인적 쇄신과 혁신 선대위를 해야만 출마의 조건이 될 수는 없고 이걸 오세훈 시장이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비상식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후보 출마를 갖고 지지부진한 것은 도저히 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랜 B로 어떤 후보가 나설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 오세훈 시장과 시장 측에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나가야지라는 단선적인 결론은 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올해 신년 할애회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의 언행이 심상치가 않았고 서울시장 불출마까지는 각오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했고 5선 서울시장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당이 이렇게 어려운데 오히려 당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당신 같은 사람이.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오세훈 시장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그런 고민을 되게 심각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 의원님께는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들이 넘쳐나잖아요. 네. 아마 내일 모레 또 SBS에서도 네, 이 시간에 그 첫 예비 후보들 토론도 있고 그런데 박수민 의원 지금 딱 오늘 등록하겠다는 얘기 들었는데 박수민 의원을 잘 알고 계십니까? 이게 서울시장으로서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박수민 의원 잘 그럴 모르십니까? 정도로 예. 그 존재감이 그렇게 많은 의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저는 국민의힘 공천 과정을 이래 보면서 윤내의계인 세력이나 또는 장동혁 같이 계를 같이 하는 세력들을 알받게 하는 공천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결과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 장동혁 반대하는 세력은 쳐내고 이번 공천 과정을 장동혁 체계 또 윤의계인 체계를 더 확고히 하는 그런 공천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참 공교로운 게 조금 전에 양만희 의원도 이야기를 했고 또 김병주 의원님 그 생각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오늘 아침에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프로그램에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하든 간에 플랜 B에 해당하는 세물이 오늘 등록할 수 있다? 예. 누구요? 영업 비밀인데 이제 곧 나올 텐데요. 뭐 이 새로운 인물이 예. 이제 그 등록을 하시면 예. 그분하고 우리 저 오세훈 시장님하고 그다음에 또 기존에
그 등록하셨던 분들이 예.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 당에 예.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등록할 분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뭐 지도부하고 공관위하고 사전에 다 얘기가 된 거네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예, 아이 그래요? 그렇게 예. 우리 저 점쟁이도 아니신데 그래요? 뭐 이렇게 예. 얘기해. 예. 자, 저 이야기가 정성우 의원님 예. 앞부분에 한 얘기랑 뒷부분에 한 얘기가 좀 조광환 최고위원 영업 비밀인데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예. 플랜 B가. 예. 그렇게 얘기해놓고 맨 뒤에 지도부 공관위하고 사전에 얘기가 된 겁니까라는 질문에 전혀 아니었다. 예. 약간 이거 모순되는 듯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뭐 영업 비밀이라 말을 했으니까 예. 영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업을 하지도 않은 걸 영업 비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예. 해봐도 박수민 의원은 저하고 이제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박수민 의원님이 굉장히 이제 의정 활동 열심히 하시고 장점이 많은 분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론됐던 서울시장 후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했던 분들은 뭐 신동욱 의원이라든지 예. 또 나경원 의원. 의원 뭐 이런 정도 이야기하다가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예. 그럼 오늘 처음 나왔는데 박수민 의원께서 만약에 서울시장으로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다면 오늘 하진 않았겠죠. 이미 그전에 뜻을 밝히거나 예. 주변을 통해서 박수민 의원도 여기 경선에 참여할 의지가 있다는 말이 어디선가는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분명히 영업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저는 해석할 때 오세훈 시장에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밀리지 않겠다는 오 시장에게 끌려가지 않겠다는 어떤 당 지도부의 의지이기 때문에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세훈 시장도 이제는 좀 딜레마에 빠지는 조금 당황스러운 입장이 될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박수민 의원이라는 사람까지 이렇게 플랜 B로 내세웠다는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어제까지는 하더라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전에 한 이야기만 들어봐도 자신이 당 지도부에 요구한 내용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오후 3시에 어떤 이야기를 할지. 박수민 서울 강남을 지역구를 둔 박수민 의원이 등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연 공천을 신청할지 아니면 다시 또 신청하지 않고 혁신 선대위 구성을 거듭 압박할지. 그럴 경우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세훈 시장의 그 요구를 수용을 할지 한 번 더 공천 신청을 하는 날짜를 지정할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부산시장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복귀를 하고 양만희 의원 네. 복귀를 하고 나서 이제 정권을 장동혁 대표가 나한테 위임했다는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강조하면서 이 부산시장 경선 관련해서 어제 또 약간 공관위 회의가 파행됐다. 네. 이정현 위원장이 박형준 현 시장을 배제하겠다, 컷오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논란이 돼서 회의가 중단이 됐는데 결국 경선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네. 경선을 하기로 오늘 오전에 결정을 하고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정권을 받고 내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고 어제 충북지사를 현역 지사를 컷오프하는 결정을 했는데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충북지사 공천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역 지사를 컷오프 시켰는데 그렇다면은 당사자가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밝힌 것은 물론이고 지금 대신 남아있는 3명의 후보 말고 추가로 접수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정현 위원장이 컷오프 전에 만났고 이 김수민 전 의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 충북 정무부지사를 했던 사람인데 김수민 전 의원을 이정현 위원장이 만났고 컷오프 결정 이후에는 당신이 공천 신청을 해라라는 얘기까지 들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김영환 지사가 오늘 한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어서 결국 현역 지사를 컷오프 시킨 것은 그것대로 논란이고 그렇다면 그 대신 어떤 사람을 공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부산시장의 경우에는 단수 공천을 주진우 의원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정현 위원장이 계속 주장을 하니까 어제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주진우 의원 본인이 제발 경선을 하게 해달라 얘기를 했고 부산 의원들도 이거는 경선을 붙여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은 경선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정현 위원장이 상당히 자신이 생각하는 부분을 강하게 밀어붙이고는 있는데 뜻대로 되지는 않는 상황.
앞으로 남은 대구시장 공천 문제까지 첩첩산중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사실은 대구시장 부분이 관건일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 부산시장 경선으로 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브리핑한 내용 아마 부산시에 있는 현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거 경선해야 됩니다라고 장동혁 대표에게도 강하게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아침에 부산 의원 전원의 목소리를 담아서 장동혁 당대표에게 어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결정하신 부분에 대한 재논의 요청을 드렸습니다. 당대표께서도 이번 부산시장 승리를 위해서 경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공감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산 시민들의 목소리와 부산 의원님들의 목소리가 이정현 공관위원장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관위 결정사항은 최고위 의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 목요일 최고위 전에 결단을 내려주실 의사를 보여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대표께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정말로 정권을 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그 의지가 부산시장에서 공천 과정에서는 이게 퇴색된 거 아니에요? 예. 사실은 어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예. 그 부산 의원들 단톡방에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장 큰 이제 우려가 됐던 부분이 주진우 의원이 경선을 하기를 원한다는 걸 뜻을 밝혔습니다. 본인이?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공관위에서 이렇게 결정할 때 이런 정도의 큰 소식이 왔을 때 다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예기치 못했던 일인데 그런데 그 혼란이 딱 시작될 때 주진우 의원이 확실한 뜻을 밝혔습니다. 경선을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선물을 해서 후보가 되고 싶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물론 이제 주진우 의원의 뜻도 많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의원 전원이 이 뜻을 전달하자. 그래서 어제 저녁에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회동하고 하면서 당대표는 오늘 아침에 만났습니다. 우리 의원들 한 8명 정도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께서 일단 수용을 하는 쪽으로 됐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공관위원장이 지난번에 사퇴를 하고 돌아오면서 좀 염치불구하고 돌아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염치불구하고 돌아오시면 이 공천을 좀 신중하고 원칙에 맞게 하는 게 맞는데 김영학 충북지사를 컷오프하는 것도 지금 현역 지사를 컷오프하는 그 과정이 명분이나 그 국민에 대한 설득이 얼마나 됐느냐는 부분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장단점을 지금 평가를 받고 있지만 경선조차 참여할 수 없을 정도의 현역 시장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공관위원장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본인의 의지를 너무 관철시키려고 하면서 한 지자체장을 그렇게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산 의원들 전원이 같이 의견을 모아서 오늘 당대표에게 뜻을 전했고 저도 지금 이런 쪽으로 결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교롭게 서울시장 선거에 나설 플랜 B가 박수민 의원, 그 김영환 충북지사가 이야기한 당 공관이나 지도부가 나 말고 누군가를 공천하려고 하는데 그게 김수민 전 의원이다. 둘 다 또 두 사람 이름이 공교롭게 같네요. 수민. 그 민주당의 경우에는 전재수 의원 사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상당히 오래전에 제기가 됐는데 수사는 진전이 안 되고 있고 전재수 의원은 본인은 정말 무관하다라고 자신하고 있고 그런데 전재수 의원도 아마 단수 공천하지 말고 나도 경선 붙여달라 좀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성 그 부산시당 위원장인가요?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 공천 룰에 대해서는 이미 몇 개월 전에 이미 최고위에서 확정이 돼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민주당은 공천에서 순항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게 여론의 반응인데요. 저는 국민의힘 이런 공천 이런 걸 보면은 원칙도 없고 공정성도 없고 도대체 어떤 공천을 하고 있는지 구태 공천을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제가 얘기했듯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윤 어게인 세력이나 장동혁 친위 세력을 꽂기 위한 어떤 공천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있어서 당원들의 의견을 듣고 네. 원칙에 따라서 하고요. 전체적인 컨트롤에서는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잡음 없이 다들 그 후보자들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에 박수민 서울 강남을의 지역구를 둔 박수민 의원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 경선에 참여하겠다라고 후보 등록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박수민 의원 이야기가 막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오늘 제가 서울시장 출마합니다. 저 박수민은 오세훈 시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오늘이 또 다른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당 서울시장 공천에 꼭 접수해 주십시오. 지금 전국의 우리 당 후보들이 애타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의 무기력한 모습, 이러한 공천의 잡음, 이것을 빨리 거두어내고 우리는 국민들께 다가가야 합니다. 그 첫 단추는 오세훈 시장님의 공천 접수입니다. 네, 박수민 의원도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 공천 꼭 오늘 신청해 달라. 그것이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후 3시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거의 끝나는 시간에 자신의 생각을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끝나기 전에 들어온다면 여러분께 그 실시간으로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하기로 했다라는 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갈까요? 지금 사실 대구시장 공천이 가장 국민의힘에서는 그 키포인트가 된다,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정현 위원장은 중진 의원들을 아마 배제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중진 의원들이 이미 반발하고 있고 이러다가 민주당의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하면 민주당의 대구시장까지 내줄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고양되고 있다, 고조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성호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호영 우리 국회 부의장이라든지 이런 중진들 같은 경우에 중진이라는 이유만으로 컷오프가 돼야 된다. 이게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누가 있죠? 고성국 씨가 화면에 같이 잡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를 좀 주는 거죠? 우리는 윤의견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명백하게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의견을 상징하는 고성국 씨가 이진숙 후보와 같이 다니고 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진숙 후보가 나오지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 의지니까. 그러면 경쟁이라도 대구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이 당연한 것인데 이진숙 후보와 몇몇 후보만 남기고 어떻게 보면 지금 지지율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중진들을 컷오프 시켜버리면 누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거는 경선이 이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본선에서 얘기해야죠.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김부겸 전 총리라는 이런 어떤 강한 상대도 지금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 안에 이렇게 자중질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기 지금 때문에. 화면에 고성국 씨와 이진숙 전 위원장 같이 다니는 화면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윤의견과 절연하겠다는 뜻을 밝힌 당입니다. 근데 저런 모습으로 다니고 있는 후보를 외에는 기회를 주고 그 외에 중진이나 이유만으로 컷오프 시키는 부분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병준 의원님. 김부겸 전 총리가 나온답니까? 아직 뭐 최종 확정은 안 됐는데 지금 대구에서나 우리 당에서는 나와주기를 원하고 있죠. 정청래 대표도 대구시장 후보 공모 다시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네네. 지난주 제가 금요일 날 대구를 갔었습니다. 갔더니 대구 민심이 많이 바뀌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되시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 또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많이 높았기 때문에 대구시는 시장 선거에서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발 김부겸 전 총리가 나오면 경쟁력이 있다라고 시민들도 그렇고 당원들도 저한테 오히려 그 김부겸 전 총리님 나오게 좀 얘기 좀 해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당에서도 그런 고심을 하는 것 같고요. 김부겸 총리님은 처음에는 생각을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나오기 전에 전화를 한번 해서 확인하려고 했더니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결심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김부겸 전 총리님은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의원도 하시고 또 총리도 하면서 중도 확장성이 가장 높으신 분이고요. 또 대구시에서 시민들도 김부겸 전 총리님이 나오면 난 찍겠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도 김부겸 전 총리와 최근에 전화 통화를 시도했는데 잘 안 되고 네. 주변에 돕고 있는 분하고 어젯밤 늦게 전화 통화가 됐는데 이건 김부겸 전 총리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니니까 제가 출마한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돕는 사람의 이야기는 출마한다. 네. 그리고 조만간에 발표가 될 거다. 그리고 이번에 나가면 이겨야 된다. 네. 어렵게 결정한 거기 때문에 나가면 이겨야 한다. 그게 사실은 고민의 그 핵심에 있었다. 네, 네.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네. 대구 정서라고 하는 게 워낙 미묘하고 그래서 특히 민주당에게는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출마 쪽으로 좀 가닥은 잡히는 것 같긴 해요. 예. 김부겸 전 총리님이 나오시면은 저는 대구에 자주 가서 저도 열심히 도우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고향이 또 TK라서 당원 동지분들이 꼭 와서 김부겸 총리님 출마시키고 저보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김병지 의원님도 사실은 뭐 경기지사 좀 생각이 있으셨는데 또 자신에게 주어진 길은 다른 게 더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란 청산 하는데 임무가 더 있다라고 당원분들이 많은 얘기를 해서 제가 다시 원위치해서 내란 청산과 6.3 지방선거에서 안보 분야를 좀 책임을 져달라는 그 목소리에 저는 순응을 하고 접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관련 소식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전해드렸고요.